특히 일본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대요. 왜냐? 정동원 군이 일본 연예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이 끝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탑7에 대한 열기, 인기는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종영이 됐던 미스터트롯 시즌 2와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의 팬덤이 너무나도 공고해서 미스터트롯 시즌 2나 불타는 트롯맨에까지 파이가 넓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쓰긴 셉니다. 제가 최근에 임영웅 씨의 리얼리티 관련돼서 관련 주제를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영웅만 하지 말고 탑7도 해달라. 네, 그래서 탑7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탑7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어느 정도의 근황은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영웅 씨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임영웅 씨 근황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임영웅 씨는 27일부터 KBS ETV에서 방송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찾아갑니다. 5부작 리얼리티인데요. 인간 임영웅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상당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KBS가 임영웅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따내기 위해서 MBC, SBS, KBS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KBS가 적극적으로 열정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임영웅의 리얼리티, 이 5부작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팬분들이 보시기에 좀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영웅의 선공개 영상이 임영웅 씨의 개인 채널과 KBS 공식 채널에 거의 동시간대 타이밍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잘 봐보면 임영웅의 채널에 더 먼저 올라옵니다. 사실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임영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 측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KBS는 지상파 중에서 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채널에 선공개가 먼저 올라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에 대한 그 스타성, 전국구 스타로 존중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왜냐? 지상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데 있어서 외주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데 선공개 영상들까지 다 임영웅을 배려해서 임영웅이 주도적으로 올린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KBS 역시 앞서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21년 위아 히어로 공연 당시에 엄청난 화제성과 시청률 대박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KBS 내부 자체적으로도 임영웅을 잡아라, 임영웅을 잡는데 모든 걸 헌신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새 앨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에 대한 해답, 그에 대한 힌트를 시청자분들도 엿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말 맞았죠? 그럼 두 번째로 영탁 씨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영탁 씨는 아무래도 소속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영탁 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 7년 동안이나 함께 해왔던 밀라그로와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발표였어요. 왜냐? 영탁 씨는 2022년 3월 달에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은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 1년 만에 밀라그로를 나왔다. 그리고 결별 이후 곧바로 신곡 내 편이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영탁 씨가 아무런 소속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소속사가 대체 어디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취재를 해본 결과 영탁 씨는 밀라그로와의 결별 과정부터 독립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그로에서 함께 일을 했던 매니저와 독립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영탁 씨가 대표로 설 예정인데요. 법인상 대표명이 영탁 씨고 실질적인 대표 업무는 밀라그로에서 함께 일을 했던 그 매니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1인 기획사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기획사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영탁 씨의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대표분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미 이 대표분이 영탁 씨의 업무를 시작했다. 조만간 공개가 되겠지만 영탁 씨는 함께 독립을 한 이 서 대표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위 이찬원 씨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적어도 제가 취재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바쁜 인물이 바로 이찬원 씨다. 사실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찬원 씨는 고정 예능만 5개입니다. 전문 예능인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예능감과 입담을 인정받고 있다. 예능이 끝이냐?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국 투어가 매 회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예능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찬원 씨를 보고 싶어하는 행사장 곳곳에서 이찬원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사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대다수의 행사를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정말 보고 싶다, 한 번만 와달라 라고 하는 곳에서 몇몇 매체를 꼬려서 본인 역시 팬분들을 보고 싶으니까 골라서 행사장을 가고 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예능, 전국 투어, 그리고 행사까지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찬원 씨가 가장 바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오는 6월 달에 이찬원 씨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단 4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일밖에 안 돼요. 그만큼 바쁜 나라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달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다 잡은 거예요. 4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예능, 앨범, 공연, 행사까지. 부럽습니다. 김호중 씨 소식은 어떨까요? 김호중 씨는 최근 팬미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크루즈 팬미팅, 크루즈 공연이라는 신개념 팬미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크루즈에는 3,780명이 승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진. 크루즈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팬미팅까지 한다? 훨씬 더 비싼 금액에 그래도 김호중을 보겠다. 팬분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이 6월 5일 진행되던 터라 이 크루즈 팬미팅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최근 보컬 트레이닝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컬 트레이닝? 본인이 해주는 건가? 아니, 이미 탑스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무슨 보컬 트레이닝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가수로서의 열망,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좀 더 가다듬자,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의미로 보컬 트레이닝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스스로에 대한 도전, 그런 이제 능력치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 가수로서 본인의 최고의 무기인 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프로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발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안성훈, 혼수상태와 함께 TV조선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정동원 군인데 정동원 군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 정동원 군의 근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원 군이 몽골에서 촬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믿으셨어요. 무슨 몽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몽골에서 포착된 모습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정동원 군은 아직도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국내에 안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새로운 나라로 촬영을 떠났다. 몽골보다 조금 가까운 나라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정동원 군은 최근 그 오토바이 문제로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게 뭐냐?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이건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주지는 시키되 사실상 형은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동원 군이 17세 나이에 초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 이후에 정동원 군 스스로가 달라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아무래도 정동원 군이 어린 시절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되게 안타까워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오토바이를 배우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허락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오토바이도 완전히 팔아버리고 오토바이 절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오토바이 안 하겠다. 그 대신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래서 최근 정동원 군이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외국어라고 합니다. 최근 영어와 일본어 공부에 삼매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대요. 왜냐? 정동원 군이 일본 연예계 진출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냥 일본 연예계 가고 싶어가 아니고 정말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드러내면서 최근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오토바이 사건 이후에 정동원 군이 학교와 소속사 현장만 가고 있는데 외국어 공부와 함께 안무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한 차례 홍역을 겪긴 했지만 실수였고 반성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동원 군과 장민호 씨가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없느냐, 계획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당분간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스케줄 모두가 굉장히 빡빡하게 다 차여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함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두 사람은 아직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묻고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그 정도로 끈끈한 사이다. 그럼 장민호 씨는 근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장민호 씨의 근황이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민호 씨는 너무 바빠요. 이찬원 씨와 투톱으로 바쁩니다. 이찬원 씨와 함께 미스터트롯 탑7 가운데 가장 바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방송에서 볼 수 있고요. 행사장에서 볼 수 있고요. 어느 무대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연과 방송을 모두 잡은 인물은 딱 장민호 씨와 이찬원 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니크한 인물이다. 워낙 예능감도 좋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불러주는 곡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쇼퀸, 장바구니 집사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장민호 씨.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취재를 안 했을까요? 하지만 장민호 씨의 공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현장 무대에서 장민호 씨를 온전히 눈으로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쯤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재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김희재 씨는 과연 뭘 하고 지낼까? 굉장히 뜻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타이틀롤로 캐스팅이 돼서 공연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이란 장르 자체가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티켓 파워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과연 트로트 업계에서 뮤지컬 업계로 될까?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증명을 했다. 모차르트는 티켓 오픈 이후에 뮤지컬 전체 작품 예매 순위는 물론 공연 카테고리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엑소의 수호와 김희재 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또 한 가지를 포착을 했습니다. 김희재 씨 팬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스터트롯 시즌 1 끝난 지가 벌써 3년이나 돼가는데 더 커지고 있다?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김희재 씨가 지방 공연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입니다. 그런데 무려 버스가 34대가 왔다. 버스 한 대당 40명이 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0명이 넘게 김희재 씨를 보러 왔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김희재 씨의 팬분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공연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수가 공연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희재 씨의 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다른 가수들의 모든 공연을 다 지켜보는가 하면 공연이 끝나면 현장 정리도 하고 쓰레기까지 다 주워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김희재 팬들 대단하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영웅시대 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서서 시축할 때도 끝까지 남아서 경기를 보고 현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축구를 보러 온 팬분들에게 팬들이 팬서비스를 해줘요.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면서 덕담도 해주면서 이럴 정도로 성숙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웅시대와 김희재 씨 팬분들이 함께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팬 문화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탑7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활동 위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